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수고스러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고통과 수고로움이 필요합니까? 가지치기도 해줘야죠. 그 다음에 거름도 줘야죠.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도 뽑아야죠. 잡초도 뽑아줘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 수고로움, 가지치기라든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은 겨울로 넘어갈 때 어떻게 나무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주자유 국가대표 조경 대표님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조경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한다거나 시공을 원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거나 뭐 전지를 하신다거나 관리를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그렇게 무료로 컨설팅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려드리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그 소나무 전정하는 법 들어오고 이렇게 소나무가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실수들이 있는데 유실수들 전정하고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우선 소나무 전정은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2월까지 전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새순이 봄에 자라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5월, 6월 달에 또 전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소나무는 지금 집주인이 직접 자른 건데요. 왜 전문가들한테 나무를 맡겨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면 소나무 전체적인 수형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수형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휘어진 부분 이렇게 소나무 고기에 휘어진 부분에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집주인께서 여기 휘어진 부분에 있는 가지를 자르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고 소나무의 밸런스가 안 맞죠. 이게 이제 여기를 소나무를 잘못 전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소나무 골격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도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만 잘못된 사례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소나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높이 올라가 솟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를 주인께서 잘라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소나무 전체가 안정적으로 딱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 윗부분을 자른 바람에 이쪽이 이제 정보수 현상에서 커져버리고 이제 가분수 형태로 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더라도 여기 윗부분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수형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싼 소나무를 사서 잘못 전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나무 위가 이렇게 올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딱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위를 잘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절단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여기까지 키우려면 모양이 이뻐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정을 하고 나서도요. 그럼 이렇게 된 소나무는 다시 이쁘게 만들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게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마디 절간이 길어지도록 이렇게 전정을 해버리면 나무 모양이 안 이뻐지는데요. 2차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전정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소나무가 좀 잘 된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된 사례인지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나마 이제 집주인께서 손을 덜 댔기 때문에 잘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께서 여기 아랫부분 가지 이제 본인이 손 닿는 부분을 잘라냈는데요. 사실은 이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단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삼각형 돼야 형태로. 되는데 예, 예. 이 나무 가지를 지금 손댄 사례라서 예, 예. 더 이상 뭐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윗부만 제가 다듬었는데요. 예.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지가 안정감 있게 삼각형 펼쳐지도록 형태로? 네네 예, 그렇게 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기진 부분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펼쳐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소나무의 전적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전정을 하실 때 가지가 위로 겹쳐지는 거랑 아래로 처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래는 지금 처진 게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수평하게 가지를 만들려면 위에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는 새로운 가지들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뻗어 있는 가지들을 잘라주고. 아래로 처진 가지 잘라주고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 있는 가지 그 다음에 아래로 처진 가지만 없이 해서 이렇게 수평이 되게 아래로 처진 가지가 없고 위에 솟아난 가지가 없고 일단은 햇빛이 잘 받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아, 네. 그렇게만 하면은 소나무는 물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나무가 대추나무인데 이 대추나무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하실 건지 하고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유실수고요. 네. 대추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매를 먹는 나무이기 유실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나서 지금 이제 가을철에 겨울 내년 2월까지 전정을 해줘야 내년에 이제 열매가 더 충실하게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실수니까 또 양분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실수 밑에 퇴비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 내년 열매가 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잘 달릴 수 있도록 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실나무는 전정을 할 때 그 깊이 융기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잘라줘야 되나요? 지피윤기선까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과실나무는 네. 이렇게 완전 잘라줘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작년에 잘라서 올해 자란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를 많이 남겨두면 열매 따먹지 못한 가지에서 못하게 또 가지들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가지들은 이 지륜선을 바짝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병해충의 잠복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불필요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양분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맹화력이 있으니까 맹화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죠. 깊이 융기선까지 확실히 잘라줘야 된다는 네. 거죠. 예. 네. 가지 나무는 모든 가지는 이제 그 정화우세 현상하고 정부우세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의 끝, 맨 가지 끝이 정화. 이 가지의 맨 끝보다 중간에 높은 부분이 있으면 이쪽 가지가 더 굵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가지를 이쪽은 이제 정부우세 현상에서 도장지라고도 하죠. 여기가 굵어지는데 이게 가만히 두면 이 가지보다 내년에 여기가 더 굵어져서 이쪽 가지가 도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우세 현상에서 올라간 도장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종의 도장지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 수형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주시고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해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대추가 열리려나요? 과일 나무 같은 경우는 해거리 현상이 있습니다. 네. 어느 한 해에는 과일이 많이 달리고 네, 예. 그 다음에는 과일이 적게 달리고 네. 그 이제 전정을 해줌으로써 해거리 현상을 첫 번째는 해거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수관 자체가 우거지면 습해지기 때문에 병해충에 또 잠복처가 되기 때문에 네. 바람이 잘 통하게 병이 적게 걸리고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저희가 미리 와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눴었는데 이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복숭아 나무는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달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전정을 해놓은 게 가지들을 다 바짝바짝 잘라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열매 달릴 가지인데 예, 예.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열매가 달릴 것이 가지가 별로 없겠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사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정화우세 현상. 정화는 이 가지 끝에 끝부분이 그쵸.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 끝에 끝부분이 살아있는데 네. 이렇게 중간에 휘어지는 부분 네. 이게 정부우세 현상에 의해서 이제 도장지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가지들은 바짝바짝 잘라줘야지만 네. 내년에 여기서 또 가지가 트지 않는데 네. 이거를 바짝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년생 가지에서 이렇게 그 열매가 열리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맹아가 여기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내년에 꽃이 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열매는 여기 하나, 두 개, 예. 이렇게 하나씩밖에 못 달겠죠. 아, 그러면 양이 너무 여기서 작네요. 이제 열매가 달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신 거죠. 이 정도 가지면은 보통 한 2개 정도, 네. 하나, 2개 정도 달릴 수 있는데 네. 하나가 지금 달릴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려서 죽은 가지는 병해충의 이제 잠복처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라서 겨울철에 없애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도장지 이 정부우세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 도장지의 윗부분들 이렇게 이 부분 거는 다 잘라주고 원래 가지가 이렇게 지금 배나무 같은 경우 배상형으로 해서 술잔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해서 세 갈래 정도로 퍼진 다음에 가지들이 양 옆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그 생선 가지처럼, 그래서 생선 가지처럼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열매를 달려야 될 가지들을 다 잘라 놓으신 거예요. 아. 그럼 이쪽 가지에서는 내년 열매가 거의 안 없습니다. 열린다고 봐야겠네. 네. 예, 내후년을 기약해야겠네. 그렇죠. 예, 예. 여기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네. 요즘 가정집에서도 사과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시거든요. 네, 여기 네.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네. 이 사과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전정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위 가지하고 아래 가지가 서로 겹치는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 가지가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사과나무 가지를 유인할 때는 예, 예. 이 가지 끝이 이렇게 아래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처지면은 더 이상 열매 그 가지가 자라지 않고요. 예. 이렇게 올라 있을 때는 얘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그만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당겨 주시고 만약에 가지를 더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가지 끝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유인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열매를 고객님들 따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네, 심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저희들 속설로 이렇게 가지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를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려면 가지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평에 가깝도록 해주는 게 꽃눈이 형성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분, 그 다음에 퇴비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솟구치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꽃눈 형성이 많이 됩니다. 꽃눈 형성이 많이 된다는 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대표님 혹시 이거의 용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유인 클립인데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으면 열매가 꽃눈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가지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드러울 때 이렇게 눕혀주는 역할을 하는 유인 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용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서 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수를 될 수 있으면 수평으로 가서 꽃눈을 많이 형성하기 위한 유인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너무 휘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얘는 이클립이죠? 네. 예, 공식 명칭은 이클립입니다. 보통 저희가 목수국 하면 이렇게 처짐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나무가 목수국이 진짜 꽃이 처짐 현상 없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용도일까요?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꽃대가 좀 처지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건데요. 네, 네. 유인을 해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나무에 처짐이 없이 이렇게 잘 세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뭐-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비추하십니까?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수영이 이뻐요. 정원이라는 게 이제 네. 자기 본인만의 이제 관점에서 나무를 기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처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이어질 때 어떻게 정원을 관리해야 되는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름다운 정원 유지에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비싼 나무들은 수영이 망가지기 전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조경 대표님, 아름다운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내 집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비싼 나무를 처음에 사셨잖아요. 그 비싼 나무가 수영이 망가지지 않도록 수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 잔 가지 정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초하류 식재하고 심고 관리하는 것들은 직접 하시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은 수고로움이 필요하다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뵙고 다음에도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